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오후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첫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역시 안보 관련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 그야말로 갈등이, 긴장이 최고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조금 전에 전격적으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기자실을 찾아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다가도 사표를 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사표 수리 되겠습니까? 사표 수리 안 되죠. 빨리 이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 김현철 혼자가 아니라 서훈, 정의용, 강경화, 모조리 정경도 포함 싹 다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없냐? 지금 이거는 디지털 시대예요. 아날로그 시대적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장수를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 아예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방송에 꼭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말하자면 군사 위협, 군사 행동이 가시화되고 날로 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GP에 우리 군도 빨리 추가적으로 파견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급 전시태세를 발령한 가운데 이건 북한군 담화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GP, 지금 현재 GP의 북한군의 동향이 매우 심상치가 않다. 이 모자 최전방에서 철문을 쓰고 총에 착금을 한 상태로 이 북한 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정찰 자산들이 포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에는 철모를 착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철모를 쓰고 착금을 해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즉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도발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철모 쓰고 착금하는 상태는 준정시 상태 선포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미 북한이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파기를 선언하고 또 준전시 상태 돌입,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군은 언제든지 전시 상태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북한 방송에서는요,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사정포를 개성공단 지역에 배치하고 또 최전방 갱도 진지 안에 있는 장사정포를 이 고사총처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 위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군의 이러한 동향이 2, 3일 전부터 계속해서 포착이 됐다. 특히 이 철모, 여러분들 전투모 쓰고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철모로 바꿨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미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지역하고 개성공단 지역에 연대급 부대 그리고 화력부대를 배치하고 또 GP에 이미 한 10여 개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발표된 공식적인 대남 군사 조치에 이어서 철모를 쓰고 착금을 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동향 말고서도 이례적인 동향이 북한군에 이례적인 동향이 포착이 됐는데요. 뭐냐면 GP 안에 14.5mm 고사총을 GP 밖으로 꺼내서 사격 훈련을 한 적이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징후고요. 또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를 GP에서 내려놨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2017년도에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가장 고조됐습니다. 이미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시설 타격하려다가 YSA 반대로 안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도 트럼프가 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려고 했다. 이런 이 기록들이 오래전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2017년도 긴장
굉장히 긴장 수위가 높았죠. 더군다나 북한 군에서도 이 2015년도에도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그리고 이 2015년도 8월에 이 목함 지뢰 사건 이후에 연천 쪽에서는 포격전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 77척 가운데 약 70%에 상당하는 이 잠수함들이 전부 일시에 50여 척이 대거 기지를 이탈해 가지고 활동 수중 작전에 투입한 것도 2015년도에 있었던 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걸로 보면 2015년도 이후, 그 다음에 2017년도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립 구도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미 불바다론이라는 말까지 꺼낸 걸로 보면 북한의 군사 위협이 말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고 북한 군의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특히 북한 군의 이 GP 이 일대에서 이러한 특이한 동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9.19 남북 합의에 의해서 사단급 무인기들이 정찰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급 무인기들은 탐지거리가 불과 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DMZ에서 5km 안에까지 딱 들어가 있어야만 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 9.19 합의에 의해서 이 비행 금지 구역이 10km로 돼 있어요. 무인기는. 그러니까 5km가 부족한 거예요. 10km 더 밖에서 이 북한 GP 내 동정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우리가 먼저 이거를 파괴하면 제대로 된 대북 군사 보복 또는 정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여정이와 장금철 통전부장이 나서서 우리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아주 강하게 말폭탄을 퍼붓고 있어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뻔뻔한 철면피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말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현재 온갖 적대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파괴한 것이 남측인데 입이 10개라도 합의 위반에 대해 떠올릴 자격조차 없게 돼 있다. 청와대는 무슨 더 큰 화를 당하고 싶어서 그따위 소리들이 튀어나오도록 방치해 두느냐. 그리고 개성 공업적에서 울린 붕괴의 복음, 남북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국이다. 명심하고 입꼬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참 이거 이러고서도 참아야 되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장금철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의미가 담긴 이 북한 단어 깨끈이라고 합니다. 예. 이 깨끈한 것들과는 더는 마주 앉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이 남북 간에 이 당국 간에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 수 없다. 주고받을 말 자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남북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런 위협들 이미 총참모부가 발표 형식으로 해서 또 내용을 내놨는데요. 그걸 보면 지금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금강산 개성지구에 연대급 부대 화력 구분대 전개, 그 다음에 비부지향지대에 철수했던 초소의 병력 투입, 서해안과 전반적 군사훈련 재개, 대납비나 살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가 매우 늦었지만 거의 4일 오늘 13일인 17일이니까 2주 만에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슬쩍 강경한 척 보내는 이 경고로 북한이 알아듣고 있고 우리 국민도 과연 이러한 대북 보복 의지가 진정성 있는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직접적으로 이 대응하고 관리 위해서 하는 건지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도발 이 실제화됨에 따라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청와대에서 이 NSC 상임의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것도 실제적인 회의가 아니라 상임 긴급 화상회의에 불과했고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가 아니라 정우영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그러한 상임의 수준에 불과했다. 예, 이런 걸로 볼 때 과연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이가 이 청와대발
성명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 담화는 몰상식하다. 감내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북특사 제안한 거 비공개로 제안했는데 이거 공개한 것도 도저히 비상식적인 행위이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된다. 기본적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넣는데 지금 무슨 기본적 예의를 찾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뱅뱅 돌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급을 김여정급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우리 청와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통일부 북한이 금관산과 개성공단 군사 지역화하려는 거 절대 안 된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서호 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북한이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근데 반드시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주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북한 군이 이러한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 계획을 당 중앙위로부터 비준받겠다, 승인을 받겠다 한 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깊은 우려 표명해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그리고 24세 동향감시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메시지가 떨어져요. 무게감이. 경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 청와대 안에서도 정의용 책임론, 서훈 책임론, 이런 또 강경화 책임론, 이런 책임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또 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죄송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이해찬 대표, 김태년 대표. 2주가 지나서야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한들 이 비판이 진짜 높은 건 강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해찬 대표 외교에도 어떤 상황이 넘지 않을 금도가 있다. 예.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상징하는 폭파 이것도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또 김태년 대표 원내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 정부에다 대고 강력히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들 버스 지나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이미 김여정이가 얘기했잖아요. 소 잃고 고양간 고치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요. 드디어 이런 이제 김여정의 조치를 두고 대남 보복 조치를 두고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정면으로 한판 세게 붙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김여정이가 상황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래 생각했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은 무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도 본래 이렇게 연락사무소 폭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원 구성이 되면 제1번으로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 이런 거 전부 다 국회로부터 비준을 받아내려고 작심하고 있었어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 6.15 이 2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법제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소중한 결실이다. 이런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서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될 것이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금과 옥조 같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폭파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민주당과 청와대가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 이원 폭파를 보고 이거 장난이 아니야 큰일 났구나. 이거 비준했다가는 여론 질타를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서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남북 비준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청와대가 갑자기 비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과연 이러한 대립구도 이게 다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래 남남 갈등 국론 분열을 노렸는데 이제는 역시 김정은이의 대남 압박 성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권 내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송갑성 민주당 대변인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추진해 나간다. 또 송영길 외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필요하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거 비준하면 2번, 3번 망신당해요. 더 심한 막말을 김정은이가, 김여정이가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어리석은 행동이 나온다. 정말 우려스럽다. 이게 민주당이, 이게 청와대 현 주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사흘 전에 어제 폭파했잖아요. 그러니까 14일부터 일요일부터 북한에서는 14일 날 이 연락사무소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정찰 자산에. 왜냐하면 불꽃이 튀었대요. 이 얘기는 이 폭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포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미래통합당보다 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만 더 나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에 나오는 얘기는 그야말로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그야말로 사적으로 대화하는 수준의 조치만을 지금 대변인이다, 당 대표다, 이런 사람들을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외교안보의 전문가, 국방 전문가들다운 논평과 정부에 대한 강력한 대책 조치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도 또는 좌클릭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 이러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논평이 마음에 드시면 많이 전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